헤드라인입니다. 태화강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12월 12일 세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기현 시장이 제1기 UBC 아카데미 교육생 108명을 대상으로 국가와 시장 번영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울산시가 지속가능한 물순환 생태도시 울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장소인 청년 스터디룸을 인터뷰 이슈다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 시정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신청에 앞서 국가정원 수준에 맞는 품격 있는 정원 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태화강 정원박람회의 조직위원회가 지난 12월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세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홍광표 조직위원장, 김성대 부위원장, 김준선 순천대학교 교수, 조성웅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임영호 한국화훼협회 회장, 김종익 한국식물원 수목원협회 수석 부회장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개최일, 주제 슬로건, 정원 규모, 프로그램 등의 큰 틀을 정했습니다. 조직위원회와 울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 정원 디자인 공모에 들어가 1월 중에 심사를 거쳐 3월까지 정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홍광표 조직위원장은 박람회 준비와 국가정원 신청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조직위원회와 울산시, 울산시민이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범시민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이 지난 12월 11일 롯데호텔에서 기업체 CEO 및 임원, 간부 공무원, 전문직 등 제1기 UBC 아카데미 교육생 108명을 대상으로 국가와 시장, 번영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 반시장적 자원배분 국가는 20세기 경제적 번영을 누리지 못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 재확립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홍콩은 존 카우퍼 스웨이트 행정관과 인도 리오 수상의 자유시장적 경제체제로 홍콩은 경제 고도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는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 덩샤오핑 주석의 시장경제 체제 도입 토지 소유 인정, 해외 투자, 국제무역 개방 정책으로 경제 고도 성장과 G2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사례 등을 열거했습니다. 한편 김기현 시장은 충청남도 공직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정과 소통, 통합과 신뢰의 리더십 강연과 경상남도 공직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권력 분산형 개헌 강연, 경주시 공직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울산과 경주 두 도시 이야기 등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울산시가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물순환 관련 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3호동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 생태도시 울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울산시와 환경부의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간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은 개회식, 경과보고,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제발표는 부산대학교 신현석 교수가 울산시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 정책 방향을, 울산발전연구원 윤영배 박사가 울산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방향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한편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 사업은 지난해 5월에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에 당선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국비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청년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정책 맞춤형 통계인 울산시 청년 통계를 광역시 최초로 개발 분석하고 공표했습니다. 울산시 청년 통계는 국가 승인 통계로 2016년 12월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청년 세대의 주민등록, 재산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흩어져 있는 행정자료를 연계 분석해 청년 세대의 인구와 주택, 일자리의식, 고용, 건강, 복지 6개 분야로 작성됐습니다. 울산시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12월 13일로 정하고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습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입니다. 특히 등록원 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 차량과 장기간 방치된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후 체납 누중과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매를 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지역 내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으로서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산업 및 숙련 기술 발전에 기여한 4명을 최고 장인으로 선정했습니다. 2017년 최고 장인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선정된 최고 장인은 선박건조 직종 현대중공업 공태우 씨, 미용 직종 미앤비 헤어클럽 이영순 씨, 요리 직종 해물나라 복직 임병용 씨, 전기 직종 현대 일렉트릭 앤 에너지 시스템 정규환 씨 등 4명입니다. 네, 지난 시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1월에 개관한 울산과학대학 일자리센터를 이진영 리포터가 소개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본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스터디룸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담당자 이상일 주임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역 경제 혁신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들에게 마케팅, 시제품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런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만을 위한 곳은 아니라는데요. 취업 준비생이나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조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에 19개가 있는데 그중에 빛가람 센터하고 포항센터를 제외한 17개 센터에 모두 공통으로 있는 기관이고요. 이제 취업 준비생 분들의 취업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청년 일자리 창출의 허브로서 일자리 매칭 기회 확대 및 청년 개인별 맞춤형 고용 교육 훈련과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네, 프로젝트 이름은 이제 울산 희망 취업 스터디룸 프로젝트고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특히 스터디를 한다거나 할 때 카페에서 하게 되면 약간 카페 주인의 눈치도 볼 수 있고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에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울산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의 제공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좀 스킬적인 부분, 취업을 준비하는 데 가장 핵심이 일단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이니까 그 2개 이제 도와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 외에 심리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는 부분이 많습니다. 몇 번 떨어지다 보면. 그래서 이제 멘토링 데이라고 해서 좀 자신감도 올릴 수 있고 또 새로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 스터디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공간이죠. 이 공간을 무료로 개방해주고 자기소개서 첨삭과 또 모의 면접까지 무료로 진행한다는데요. 자기소개서 첨삭의 경우 강사와 1대1로 최대 50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만 작성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막막하다면 쓰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네요. 또한 모의 면접은요, 보통 서로 역할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면접 전문가가 직접 진행함으로써 면접에 대한 대비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모의 면접한 모습을 촬영해 무료로 제공까지 해준다고 하니 와, 이보다 더 실질적인 지원이 또 있을까요? 네, 고용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지원 정보 제공을 해주는 청년 스터디룸. 이렇게 알찬 프로그램이다 보니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3,8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올 연말까지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알짜배기 지원을 해줄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일단 내년에도 이 스터디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올해보다 좀 더 보완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취업 시즌 앞서서 취업 캠프 한 상하반기 진행을 하고 또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 중에 이제 졸업생 케어라고 이제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반응이 괜찮아서 내년에도 상하반기 한 번씩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보통 이런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실제 이제 구직을 목전에 앞둔 분들을 위주로 돌아가는데 좀 저학년부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하나가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도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금 지원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도 좀 몇 개 학교는 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취업을 좀 잘할 수 있게 사회인 기본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울산에는 이번에 소개한 울산 희망취업 청년 스터디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재단 동남본부 내 유스 호프존도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최신 취업 관련 서적, PT를 위한 멀티미디어 기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1:1 맞춤형 취업 상담 등 청년희망재단 동남본부 프로그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데요. 울산의 모든 취업준비생 여러분, 울산시는 계속해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응원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시가 울산형 관광상품 개발 육성 등 5개 사업을 운영할 2018년 울산시 관광업무 사무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울산 학춤보존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개최되는 기념공연이 오는 12월 19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울산시설공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통합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